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돼서 직무 복귀하게 됐네요. 아마 지금 8분 재판관이에요. 제가 네. 다 지금 속보만 떴고 네. 내용을 다 확인을 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6분이 탄핵 인용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수상으로도 어렵고 또 두 분은 뒤늦게 이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속보상으로 4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대4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대4도 안 되죠. 기각이에요. 5인 이상이 6명이 돼야 6인 이상. 6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상황인데 예.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법적이고 위헌적인데 예컨대 특히 위법이죠. 네. 중대한 위법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마 개별 의견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거는 헌법재판관들이 개별 의견을 좀 나중에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준일 평론가님 잘 아시다시피 핵심은 지금 2인 방통위가 이게 위법적이냐 아니냐 이게 주요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둘이서 이게 그 어쨌든 그러니까 방통위원회가 독임제 행정기구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3인 이상은 돼야 이게 되는 거 아니냐. 둘이서 결정한 거를 이거 합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거니 이게 주요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좀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2인 체제가 하는 게 별 문제가 없다. 그게 뭐 이진숙이 됐든 누가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방통위를 둘러싸고 많은 파행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뭐 언제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위원들이 임명이 안 되거나 임명을 안 하거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꼼수가 있고 2인으로 강행을 했을 때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합의제 기구에 맞느냐 5인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3인 체제 그리고 한시적으로는 2인 체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임기가 다 됐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맞아요. 그러면 누가 임명을 할 것이냐를 놓고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아무런 권한을 행사를 안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거를 규정과 법과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상식과 그렇죠. 그동과 관행과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이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이게 뭐 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요즘 베스트셀러로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를 상식으로 알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글쎄 이제 2인 체제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나오면은 이게 날개를 달아주겠다. 그리고 당장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당장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와서 이진숙이 와서 할 게 뭔가요? 그러니까. MBC 이제 이사 딱 갈아치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MBC 이사 갈아치우면 제가 최근에 이제 안영준 대표를 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좀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이거를 이미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뭐 가처분 신청 내고 또 뭐 이런 거니까 또 이제 법적 다툼으로 이제 또 지레하게 가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란 한 스푼을 더 좀 얹었다. 저는 그러지만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 판단 존중 안 하면은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윤석열 탄핵됐다 인용됐다는데 그럼 뭐 인정 못한다라고 또 벌떼같이 그 지지자들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존중은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좀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지만 특히 민주당 쪽이 탄핵한 거에 그 사유가 허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꼭 봐야 됩니다. 네. 아마 판결문, 결정문이 이제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재판관마다 개별 의견들, 별개 의견들이 다 나오는데 이건 추측입니다. 위법적인 거는 맞는데 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전에 그 검사 이름 까먹었는데 복귀한 양반 유성 사건 복귀한 사람 안동환이죠. 같은 안동환 사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진숙이 무리하게 2인 상황을 끌어가면서 계속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상황 대통령이 지금 뭐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통위원 임명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야당이 또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뭐 MBC가 갑자기 문제될 건 없고 또 MBC는 이미 판결이나 가처분 통해서 이 2인 때 승리를 했어요. 사법부는 사실 이거 위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위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 위법이긴 위법인데 이 사람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냐 없냐 이 부분도 새로 봐야 되거든요. 그 뒷부분이 좀 빠졌지 않을까. 이게 사실 제가 네,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봐서 모르지만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그 위법을 했으면 파면이 정당한 거 아닌가요? 위법을 했는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징계가 파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있으니까. 예컨대 정직 정도 될 정도다 그러면 파면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 안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판단컨대는 뭐 재판관들 성향도 있지만 또 이런 얘기 좀 그렇죠. 이틀 딸랑 근무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작용했을 겁니다. 너무 근무일이 짧았다. 이준숙이 본인이 직접 변론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그런 것들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4대 4인데 지금 사실 구성리 자체가 이래요. 4대 4거든요. 그러니까요. 4대 4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인 체제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재판관 8인 가운데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딱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4명은 4명. 우리가 아는 4명이에요. 딱 기각을 했고 이미선, 문영배, 정정미, 정계선 그 4명은 인용. 진보 중도 정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4명의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를 파면시키기 정도 탄핵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네. 이렇게 판단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인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이거 저 숫자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중에 누구라고 말씀 잘 못 드리겠지만 3명은 되게 보수적입니다. 윤석열이 임명을 그렇죠. 했고요. 예. 정영식 비롯해서. 네. 뭐 이게 조한창. 윤석열 탄핵에 그렇게 작동한다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성향 자체는 그런 거고 되게 안정적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의 재판관이라면 안동안 또 뭐 탄핵이 안 됐는데 이진숙 탄핵시키기가 쉽지가 않겠다고 봐야죠. 경우에 따라서 이게 그 윤석열 파면 사건 아니 저 탄핵 심판하고는 전혀 별개의 건이 별개입니다. 같이 볼 완전히 필요도 별개죠. 정영식 예. 자체가 다르고요. 예. 조한창도 그렇고요. 예, 뭐 큰 저는 윤석열 탄핵은요. 뭐 이거는 걱정 안 해요. 걱정할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예, 바뀔 일이 걱정을 없어요. 그거는 하지 않. 너무나 증거가 너무나 많고요. 빼박 증거가. 예, 그리고 사실 헌재 이제 재판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법원이나 뭐 헌재나 이런 데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건데 윤석열이 그냥 해놓은 한 개 다 법치주의 부정 온통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판사 또 뭐 네. 체포하라 그리고 최근에 서부지법 난동까지 막 유도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걱정을 안 하는데 예. 어쨌든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경고장에 날아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그리고 어쨌든 그런 논리가 이제 먹힐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뭐 나훈아가 얘기했잖아요. 왼쪽 니들은 잘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무리한 탄핵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했다. 저희가 동의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미 했던 탄핵들은 어쩔 수가 없고 좀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차기 이제 대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민주당이 좀 행보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들 막 걱정스러운 게 MBC를 이렇게 뭐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MBC를 이제 어떻게 하려면 박문진 이사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렇죠.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2인을 뭐 아직 결정이 안 나오는데 2인 그렇게 했던 거가 합법이라고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판결은 지금 2인으로는 다 불법이기 불법이라고 때문에 또. 가처분이나 본안 선고까지 나왔거든요. 다 이겼잖아요. MBC가.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됐던 게 이제 이진숙 복귀한 다음에 박문진 또 자르자 뭐 해보자 네. 새로 임명하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즉각적으로 하기 안 됩니다. 어렵다. 안 될 것 예. 같아요. 그거를 직무는 복귀하지만 예. 직무가 쉽진 않다. 직무하기는 어려울 네. 거예요. 그거 하고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뭐 다른 식의 어떤 뭐 조치라든지 가능하지만 박문진 이사 바꾸고 이런 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위원회 지금 2명밖에 없어요. 네. 김태규랑 그 달랑 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하고 뭐 MBC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속속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낼 것이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12.3 내란 그리고 1.19 폭동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한 묶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오늘 당장 또 피의자 윤석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오늘이 하이라이트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네. 오늘이 이번 탄핵 심판. 심판이 네. 2월 13일까지 딱딱 결론이 잡혀 있어요. 예. 증인도 채택된 경우 있고 기각된 경우도 있는데 1차 증인으로 1회 첫 번째 증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채택이 됐는데 그렇죠. 아마도 시간도 꽤 잡힐 것 같고요. 윤석열이 직접 신문하는 상황도 보일 거고. 네? 직접 신문 윤석열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든 뭐 마찬가지로 예. 대리인이 질문하지만 예. 그 대리인들 보면 질문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안 듭니까? 제 개인적 느낌. 미안해요. 한 명은 주무시는 것 같고 마스크 끼고 한 분은 더듬거리고 한 분은 딴 생각하고 딴 얘기를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한참 지난주에 하고. 저기 섭외 정했는데 연락 왔어요? 어디요? 윤석열 측에서 나는 깔끔하게 징역 30년. 제가 하면 그 정도는 하여튼. 네. 그래서 직접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신문할. 답답하다 이러면서 김용현아 하면서 직접 질문을 하고 김용현이 네. 김용현은 여기만 답하는 게 아닙니다. 아. 신문 이렇게 주신문을 윤석열 측이 합니다. 네네. 아마도 준비된 배모 그 변호사가 아마 차 변호사가 할 겁니다. 하다가 윤석열 답답한 본인도 하고 그럼 반대 신문을 소추인 측 국회 측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제주 신문을 또 해요. 제반대 신문, 제재주 신문, 제재 반대 신문 왔다 갔다 이어지는데 김용현이 여기서 답변 잘해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김용현이 뭐 윤석열한테 말려 들어가지고 막 쫄아가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국회 소추인 측에서 또 질문을 해요. 아까 그 답변한 거 맞아요. 용현 씨 당신이 우두머리 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 아닙니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탄핵 심판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오늘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과 윤석열의 대질 신문이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 이제 이틀 전에 윤석열 때문에 그 증인들이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가림막 좀 설치해줘라. 가림막 좀 설치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피소추인 이제 윤석열이죠. 윤석열을 잠깐 퇴정시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가림막을 보지 못하게 따로 이제 두는 방법이 있는데 퇴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그 김용현이 진술을 할 때 윤석열의 표정도 봐야 되잖아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퇴정은 앉혀놓고 일단은 어떻게 표정을 짓는지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표정이 한동훈한테 하듯이 표정이 어떻게 썩는지 울그락불그락 하는지도 사실은 이게 뭐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들이 그걸 보고 판결을 내리진 않지만은 국민들이 좀 그거는 봐야 될 필요가 있긴 있으니까 표정은 아니고 어쨌든 가림막을 설치할지 않았지. 이거는 형사재판에서 이제 어떤 하냐면 성범죄 때 해요. 가해자 얼굴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증인으로 그 자체가 나옵니다. 또 부인을 하면 그러면 퇴정한다든지 가림막 설치한다든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성범죄도 아니고 김용현이 그래도 그 일국의 국방장관인데 뭐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뭐 한게 되면 한다는 걸 뭐 비판하진 않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모습 우리 김평강님 말씀처럼 그 모습도 다 보여줘야 돼. 그리고 이거는 생중계는 안 됩니다. 녹화로 다 보여줍니다. 우리 다 봤잖아요. 윤석열 거짓말하는 거.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게 오히려 전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질문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대편이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계속 하는데 윤석열 왜 다 나오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아니 그런데 윤석열과 김용현이 사실은 공동 정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범인데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난 생각은 안 났는데 그 포고령 김용현이가 뭐 어디 잘못 뺏겨와가지고 쓴 거야. 내가 쓴 거 아닌데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최상목 쪽지 같은 경우에도 나 가물가물한데 그거 쓴다면은 그거 작성했으면 김용현이가 썼을 텐데 그거 그때 구속돼 있어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뭉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바로 반박을 김용현이가. 그렇게 만약에 김용현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원하는 답을 하고 또 지도 피해 나가요. 사실은 제 밑에
국장이 갖고 왔습니다. 또 미뤄? 실장이 갖고 왔습니다. 실장이 제가 한 것은 아니다. 우두머리예요. 실장을 받고 내가 대충 아유, 보고 있으니 진짜. 그딴 소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야. 누가 믿습니까? 비겁하다. 그 제가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실 아닙니다. 방법상 고발하지 마시고. 한다면 내 밑에 국방부 차관이나 내 밑에 국방부의 정책실장 3스타급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했을 것이다라는 게 방법인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고 재판관들이 증거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재판관도 보고 있고 소추인단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다만 이제 윤석열 눈치를 보겠죠. 음. 겁먹겠죠. 그래서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한 진술들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면목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사실은. 진면목이 두 둘 사람의 윤석열이 울그럭불그럭 할 거예요. 막 이러고 난리 날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말인지. 진짜? 말이야 내가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성대모사 잘하잖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저도 지금 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비상입법기구 그거 쪽지를 김용현이 줬냐 아니면은 윤석열이 줬냐 그거 하나랑 이제 포고령 그건데 이미 변호인단의 입장은 포고령은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도 그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기를 윤석열이 야간 통행 금지는 빼라고 했다. 12시 다 검토한 다음에 윤석열이 아주 구국의 영웅이야. 그냥 야간 통행 금지도 빼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뒤집힐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윤석열이 아니라 그 김용현 입장에서는 내란 종사자자 주요 종사자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내란 주요 종사자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포고령까지 자기가 다 작성하고 다 한 걸로 되면은 형이 5년 뭐 10년 받을 게 갑자기 무기징역으로 갈 때 사실상의 이제 내란 우두머리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이제 목숨 걸고 사실은 이건 내가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맞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보면 실제 윤석열이 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싸울 것 같아요. 그거는 싸울 것 같고 쪽지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국조에서 나온 거 보면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김용현은 없었다. 예, 개엄하러 저쪽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반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윤석열은 어차피 입만 벌리면 구라라서. 예. 좀 한심스러워요.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법조인으로서도 사실은 말도 뭐 엉뚱한 얘기 한다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답변해야 돼요. 조금 애매하게. 그것도 애매한 답변이 그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근데 언론 보도를 보고 내가 봤는데 그 국방장관이 막 구석이 이래 말투 자체도 그렇고 거만하다. 더 나아가서 네. 법조인 떠나서 네. 일국의 대통령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책임감 있게 답변해야 됩니다. 미룬다든지 그리고 지금 드러난 것들은 인정을 하고 해야 돼요. 그냥 그 국회의원 잡으라고 지시했냐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영배 그 대행이 더 재밌었어요. 당황했어요. 아 네. 아니 당황한 게 아 네. 이게 있어요. 지금 진술 조사가 네. 들어갔거든요. 예. 그 다 들어가 보고 했습니까? 그러면 변명해야 되죠. 예. 제가 그런 짓은 하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내 밑에 사람이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없습니다. 개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의가 진짜 성의가 없어. 없어. 성의가 없는데 자기가 해도 뭐가 설득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하나? 그러니까 부정선거 뭐 얘기를 하는 네, 거고 네. 뭐 24명 추가 신청했는데 9명이 그 부정선거 입증한 사람이잖아요. 그 증인들 중에. 아, 진짜. 다 기각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요거 네. 좀 김영현이가 이렇게 일호로 된 네. 중에 하나가 그 부정선거 부분이에요. 어. 김영현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신문할 때 한번 보십시오. 1번 질문이 그걸 겁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김용현한테. 김영현은 그거는 반응을 제대로 해줍니다. 아. 자기도 믿고 있거든요. 예. 믿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얘들이 불렀던 이유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전략적 미스 중에라고 이 대통령 측, 윤석열 측 부정선거를 얻기 위해서 그 진술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계엄령 포고령이라든지 다른 쪽지라든지 뭐 문건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나머지는 채택 안 되는 김용현이라도 불러가지고 얘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좀 몰두하다 보니까 그게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저 평론가님 말씀 제가 끊어 죄송한데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가 1순위로 나올 것 같다 생각됩니다. 1순위다 부정선거가. 근데 네. 이제 뭐 나와봤자 나와봤자. 무슨 뭐 설득력이 맞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나 그 조선일보 칼럼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네. 조선일보 칼럼이 뭐였냐면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보느라고. 네, 예. 네. 제목이 이거예요. 네. 트럼프 완승으로 머쓱해진 트럼프 음모론 김창균 논선을 주간이 쓴 이런 칼럼이에요. 네. 내용이 그런데 트럼프도 이제 똑같아요. 비슷해. 자기가 졌을 때는 부정선거다라고 하다가 본인이 이기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싹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제 버렸다. 근데 이제 어. 국힘 니네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 보지 말고 유튜브 봐라 이제. 고성국 TV 봐라. 고성국 TV 봐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저는 뭐 전혀 걱정도 없고 어제 또 국회에서 나왔던 거 중에 박선은 의원이 굉장히 재밌는 예, 거 하나를 예, 했잖아요. 맞아요. 뭐냐면은 방첩사에서 작년 4월인가 작년 5월에 보고서를 하나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올린 건데 부정선거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대요. 부정선거 10대 의혹에 대해서는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다. 10대 의혹이 그리고 법원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무리한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 주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방첩사에서 여기서도 합리적이네. 네, 나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그거를 여인영한테 보고서를 올리니까 네. 여인영이 네. 그러냐? 고개를 이렇게 어땅거리면서 약간 이렇게 그래? 알았어라고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인영도 솔직히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런 보고서 막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윤석열이 거기서 성관이 가 그러니까 애들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미친 놈들이 내가 보기엔 다 그러니까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자기들도 억울하니까 저는 진실을 좀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핵심은 지금 개헌법에 따라서 개헌을 할 상황이었냐. 제일 중요하죠. 전시 및 그 사변에 준하는 사태였냐. 12월 3일이 네.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런 일을 했고 그다음에 포고령 작성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상목한테 그 비상입법회의 만들라고 그 문건 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홍장원 1차장은 야 진짜 멋있대요. 보수의 진짜 그 군 MC 출신 장원하고 이름 똑같은 홍장원인데 MC 장원 우리 장원이 같은 장원이가 왜 이렇게 다르자 장원이 홍장원인데 네. 하여튼 홍장원 차장이 이제 답변을 참 어. 잘하더라고. 처음에 이런 얘기도 좋다고 보다는 윤석열 지시 따르고 싶었다. 자기는 나 좋아했다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명단을 듣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위원장님 집에서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방첩사 요원이나 기무사 뭐 이런 사람들이 조사 요원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잡아가서 벙커에 데리고 가면 그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거는 평양 보이부나 할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는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저도요. 들거든요. 예, 저 그때 딱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보수주의자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예. 그 정권의 일을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막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면 안 예, 되니까. 예. 사실은 국정원이 제대로 작동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힌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나마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있었고 이번에도 나와가지고 비겁하게 숨지 않고 다 답변하잖아요. 네. 그 모습 보면서 그나마 조금 지금 막 좀 안개상 또 시계가 제로인 상황으로 보이긴 한데 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은 조금 더딜 수 있지만 탄핵이라든지 네. 그 재판이라든지 내란 재판이라든지 국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검도 이제 앞으로 되겠지만 결국 가는 방향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그 어제 보면서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런 사람이 진짜 보수다. 책임. 그러니까 그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마지막에 안규백 위원장이 그 두 사람한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묻겠다라고 하면서 발언할 기회를 줘요. 그러고 나서 본인은 어버버 하고 나서 이제 홍장원 1차장이 쭉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1분만 주세요 막 이러는데 끝내 발언기 안 주고 땅땅땅 두드려 버렸어요. 사전에 줬지 않냐 당신 기회 줬을 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불리하니까 막 더 떠들려고 변명하려고. 근데 홍장원 차장의 거짓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조태용 장관이 내일 얘기합시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 밤중에 그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는 장갑차 앞에서 그렇게 막 시민들이 떨고 있는데 아이고 내일 얘기합시다. 근데 그 밤에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그게 말도 안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잘 좀 쓱 빠져나가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조태용은 생각은 뭐냐면은 네. 윤석열 말을 완전히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깊숙이 발담글 수도 없으니 보고 안 받은 셈 칠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비겁한 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그럼 어떡하지? 야 내일 얘기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머리 아파 내일 얘기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체포하라고 그래 체포해라고 하는 순간 자기도 엮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태용에는 그 잔머리가 그 순간에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다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특히 거의 네. 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묵비권 썼어요. 묵비권. 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전단수. 이상민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언론사. 나와가지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 뭐 MBC 한겨레 경향 지금 JTBC 뉴스공장 지금 막 하라고 했잖아요. 뭐 그걸 그럼 본인이 책임 있게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MBC에 있다 화장실도 못 갈 뻔했어. 왜 장윤선 취재편이 좀 빠져 있냐고. 여의도 파라고를 다 왜 이래? 단전단수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여기 오마이도 있어. 그러니까 왜 여기는 빼냐고. 여기도 핵심이라고 지금. 아니라고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비겁한 놈들밖에 없다. 제가 네. 보니까 다 그런 놈들만 다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다 계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저는 어제 국조 보면서 야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구나.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자기 빠져나갈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구나. 그래도 그 와중에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저 절체절명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구나. 저 사람이 진짜 보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대로 된 보수, 예. 제대로 된 공직자. 예. 박정훈 대령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느낌 제가 받은 느낌은 본인의 불이익을 알잖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눈 감아주면 뭐 더 눈 감거나 소극적으로 행동이 돼요, 사실은. 예. 근데 적극적으로 막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잘린 것도 맞고요. 그 얘기가 어제 뭐 다툼이 됐는데 아니 그 얘기 해야 네. 되는 해야 게 돼. 맞아. 그 얘기 해야 조태용이 자기 이제 사표 썼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고발. 했어요. 뭐냐면은 국정원법에 따라서 외부 정보 유출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니까 사표를 수리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은 조태용이 그냥 결정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조태용하고 홍장원하고의 알력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하느냐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완전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표 수리를 해야죠.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 이거는 양심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미 박정훈 대령 때 이미 나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정보 외부 유출이라고 붙잡으면서 괴롭히려고 이거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아직도 그러니까 이 내란범들이 굉장히 곳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막으려고 하고 좀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이게 지금 있다. 빨리 정리가 돼야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윤석열이 저렇게 있으니까 또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이 예전 7, 8년 전에 8년 전이죠. 9년 전이죠. 박근혜 때 하고 달리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손절했었거든요. 거의 일부만 빼놓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하내동하던 인간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아직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또 여론 지형도 뭐 그게 맞고 안 맞고 떠나가지고 한몫하고 있다고 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확 그냥 무너질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도 끝까지 저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파면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또 표변할 거라고 그 인간들이 생각해요.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눕거나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풀보다 먼저. 만약에 그 우리를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이문열 씨의 네, 소설 네. 보면 그 누구죠? 엄석대가 엄석대. 막 넘어지니까 제일 이거 밑에 붙은 새끼들이 제일 막 저 새끼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없는 것도 지어내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부역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의리 없이 제일 먼저 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점이라는 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기소 때일 수 있고요. 탄핵일 때 탄핵 시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국면 전환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확 기울어질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장원 1차장이 얘기한 대로 징역 7년이 선고가 되면 이것은 사법적으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막았다고 해서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시켰겠어요? 저는 윤석열이 가능성다고 봐야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법적 매장을 통해서 B1 벙커에 다른 방식으로 가두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2차, 3차 지금 계속 예. 진동과 여진이 있는 것이고 119 폭동 이후에 또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현될지 모른다. 예. 남아 있는 게 지금 이상민류의 내각에 있는 놈들. 예. 법제처장이라든지 그 갔던 인간들 검찰 그걸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사실은 왜 검찰이 좀 이상하게 군인들은 착착 잡아였고 공소장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요. 경찰도 잡아넣었죠. 경찰청장 서청장. 예. 근데 보면 장관이나 이쪽은 한 명도 안 건드렸어요. 국무위원들. 그 불기소하겠다는 보도도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국무위원들. 아니 근데 이상민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민은 또 예. 넘겼어요. 예. 자기들 말로는 공수처가 못하니까 넘겨준 것처럼 지금 공수처 이첩받아가 그렇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 하여튼 스탑된 것처럼 예. 보이는데 오늘 어쨌든 넘긴다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다시 그러니까요. 검찰로. 지금 이 법조인들 특히 장관들도 장관들인데 이제 법조인들 검사 선배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법제처장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뭐 또 특히 이제 다음 날 뭐 안가에 모여가지고 그렇지. 뭐 닭도리탕을 먹었네. 닭도리탕만 먹었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고 막 이런 거죠. 이거를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얘기 한 주도 못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군인들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뭐 이제 기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뭐하러 특검하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실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 검찰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식구들한테 다 팔이 가면서- 안으로 굽으면서 또 봐주기 하고 뭐 이게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특검에 가야 되고 결국은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윤석열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거 이건 탄핵 사유 된다라고. 맞아요. 뭐 이제 아주 모든 사람이 일치된 의견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해 충돌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도 결국은 본인도 쪽지도 받았고 네.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기소되고 그런 거를 떠나서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거를 좀 많이들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특검은 그 일을 하려고 필요한 거고요. 또 법률적 흠결들이 지금 계속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수사권이 없는데 뭐 맞죠. 체포를 했니 구속을 했니 그 얘기도 흠결을 보완하거나 맞추는 건 특검법밖에 법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의미든 저런 의미든 특검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고 최상목이 지금 뭐 보도상으로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늦더라도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저는 자꾸 이게 제 혼자 바람이고 기대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국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오늘 탄핵에서 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최상목도 약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기조가 바뀔 것 네, 같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거부권 행사한다면 안 하는 그냥 쪽으로? 안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걸 거의 다 들어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밖에 거부할 이유가 관련돼서 없어요, 인지한 사건 그럼 수사 안 합니까? 인지하고 수사해야지. 당연한 거. 그래도 기본 당연히 값이야. 넣어야 되는 건데. 디폴트야. 원래 모든 특검에 다 다 들어갔고요. 들어갔어. 그리고 특검이 아니더라도 검찰도 뭐 경찰도 인지하면은 어유 이거는 다 우리가 해요. 하던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넘기자. 수사를 뭐 안 해야 되겠네. 말도 안 아니, 되죠. 되잖아요.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과잉 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건데 그래서 과잉 수사를 하지 말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네. 이거는 뭐 1년 동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그렇게 여야가 예전에도 합의를 봤던 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연장한 사유가 있으면 한 달 연장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예산과 인원도 그래서 딱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인원도 조사가 뭐 수사관도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좀 줄이고 뭐 기간도 줄이고. 기간도 하고 그리고 피의 사실 뭐 공표고 군사 정보에 대해서 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공표 안 하고 언론 네, 브리핑 언론 안 하는 브리핑 안 거로 하기로 하고 했고. 그리고 뭐
제3자 추천도 뭐 받았죠. 받았고 그리고 비토권 하는 거 없고 그리고 그 외환죄 빼고 내란 선동죄 빼고 그러니까 다 해줬어. 다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이제 최상목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협상력도 조금 이렇게 할 거면요 그냥 진작에 진작에 좀 하지. 네. 사실은 그래서 내부에서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의 어떤 협상력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나와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본인이 또 2016년 17년에 했었을 때는 이렇게 안 했다라고 해서 또 본인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좀 민주당도 조금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좀 판단할 때가 됐다. 너무 이제 밀어붙이고 안 되고 밀어붙이고 이게 이 방식이 맞냐? 아 근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나는 그때 우상호 때 하고 2016년도, 그때하고 17년도 지금 비교할 수 너무 달라요. 그때는 김무성이나 뭐 유승민 같은 사람들 네. 이쪽이었어요. 협상이 가능해요. 조원진만 저쪽이었어요. 제가 기억에 협상이 되던 상황이고 지금은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그 다수 의석이 아니었어요. 192, 뭐 170석 넘는 수준이 아니었고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최소한 3, 40석은 넘어와야 이게 가능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매일 국민의힘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지 쩔쩔맸죠. 가야 돼. 그리고 우리들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기사 잘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진보 언론 기사 똑바로 써라.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때. 당시 120석 정도밖에 안 네. 됐고 국민의당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 국민의당도 있었어요. 박지원의 맞아요. 국민의당도 캐스팅 있었고. 보트를 국민의당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박영수 추천을 박지원 대표가 했었어요. 박영수라는 사람이 그거 아닌 걸 알면서 했다니까. 네. 봤잖아요 나중에 네. 박영수 하는 짓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하고는 동등 비교할 수 없는데 또 한 측면에서 민주당 취재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왜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만 그러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억울해. 앞단에 진실이 또 있다. 우리도 할 사람들이 있다. 결과론적 얘기긴 한데 네. 저는 너무 단단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의 수준도 그렇고요. 이 정도 되면 그쵸. 튀어나와가지고 이 세력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이 지금 맞아요. 조경태 정도, 안철수는 뭐 좀 왔다가 이상한 사람이 원래 이상하고 조경태밖에 제 눈에 안 보여요. 김예지, 김상호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파고. 제가 보기엔 김상호 의원 정도인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도 취재해 보면 왔다 갔다 조변석계야. 왔다 갔다. 근데 그 아침하고 저녁하고 달라. 그 정도 김상욱이나 뭐 누구든 통해서 최소 10명, 20명. 그리고 지금 보면 탄핵 찬성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했던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특검 찬성한 사람 더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말이 안 오히려 맞는 3, 거예요. 40명이니까 이제 최소한 이제 중대 정도는 와서 뭘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8명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데 있고 민주당 내부 취재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기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탄핵을 하냐 마냐 이걸로 열을 보낸 게 굉장히 실책이었다. 그때 일거에 그냥 속사포로 결론을 네. 냈었어야 됐다. 오히려? 그리고 그때 국민들을 믿고 직진했었어야 됐는데 근데 하도 뭐 당 내부에서 원로들도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덕수 미루고 그다음에 최상목 가고 최상목이 또 이럴 줄은 몰랐고 경제는 또 최상목이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진도는 더 못 나간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목 탄핵은 하지 않고 최상목으로 힘들더라도 탄핵까지 버틴다. 매봐줘도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기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부에서 답답증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탄핵 이 이제 파면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거는 뭐 2월 말에서 3월 말 사이 3월 되겠죠? 초? 네, 저는 그렇게 네. 2월 13일이 변론기일인데요. 변론기를 이렇게 잡지를 않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화목 그래서 설날 끝나고 화목 이렇게 다 잡아놨어요. 8회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뭐 그때 끝난다고 봐야 되고 네. 윤석열 측에서 신청하는 증거들은 대부분 기각해버립니다. 아니면 몇몇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정이 형성되는데 오랫동안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종결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네. 잡힌 일정은 소화를 할 거고 2월 13일이나 그 다음 주에 종결되면 판결문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3월 초쯤이 저는 탄핵 정도 되지 않을까. 중순 늦어도 중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때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박근혜가 17번 변론기를 가졌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비슷하게 변론기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2월 13일이 이제 8차거든요. 네. 그러면 2월 이제 셋째 주가 10차. 그리고 넷째 주가
12차. 네. 그리고 3월 첫째 주가 14차. 그리고 3월 둘째 주가 16차예요. 그러면은 최종 만약에 3월 둘째 주에 16차에서 끝나면은 네. 그다음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을 가져야 돼. 써야 되니까 이거를. 결정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셋째 주 아니면 한 주를 더하면은 넷째 주가 되는 거예요. 3월 3월 말 늦어도. 그러니까 3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봄에는 예. 끝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파면 결정이 나죠. 그 사이에 한 분 남은 그 헌법재판관 지금 어떻게 마은혁이 어제 변론이 제기됐어요. 네. 22일 날 해서 변론했고 선고만 남았는데 네. 저는 곧 복귀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구인 체제, 구인 체제. 구인 완전체로 네, 해서 네. 이제 탄핵 심판 간다. 알겠습니다. 다툴 방법도 없어요. 이거 자체는.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의 특징이 뭐냐면 네. 모든 재판 다른 재판은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네. 1, 2, 3로 갑니다. 우리 3심급이라 그러죠. 네, 네. 그거를 판결은 항소, 뭐 상고라고 표현하고 결정이나 명령은 항고, 재항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법원에서 하는 일들은 상대가 다툴 수가 있어요. 안 돼! 한 번 더 심판해줘. 근데 헌법재판소는 단심이에요. 이진숙이 지금 오늘 기각됐으니까 반대편에서 아이! 기각 안 돼! 한 번 더 해줘. 안 돼요. 끝. 윤석열이 안 돼. 끝. 마찬가지 안 돼. 끝. 단심으로 예, 끝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마흔역으로 그냥 권한쟁의 지금 들어왔는 거 예. 결정하잖아요. 예.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래서 끝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시기는 언젠지 모르지만 저는 설 직후에 바로 복귀 마흔역 복귀할 할 것 같다는 거라고 생각이 본다. 듭니다. 근데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이제 기사로만 봤는데 직접 뭐 이게 중계가 됐나요? 중계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네. 예, 그러니까 기사로만 그게 봤는데 며칠 걸리더라고요. 이름 뭐 가리고 예. 해가지고. 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네. 그 기사로만 봐도 네. 예를 들면 재판관들이 이제 이게 법적 근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상목 측에서 낸 거는 임명을 안 할 게 두 가지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회가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선출했을 때 아니면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표결에 부적법했을 때 네. 그러니까 여야 합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뭐야?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돌려막기야 뭐야? 그러니까 무슨 여야 합의가 안 된 거는 사유가 아닌데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여야 사오정이야. 합의가 안 돼서. 공문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 이제 뭐 도대체 그래서 그 여야 합의가 뭐냐 뭐 이런 뭐냐. 것도 물어보고. 그것도 답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김형두 재판관 이분은 보수적인 재판관이죠. 다그 예. 세네 분은 보수적인데. 그러니까 뭐 여야 합의가 돼서 공문까지 국회에 발송한 걸로 보이는데 추가적 합의 문서가 있냐? 그러면 뭐 그런 거라도 공문을 보낸 건지 묻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아유 짤 나오겠다. 여야 합의가 안 돼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333이잖아요. 네. 대법원장 뭐 대통령. 대통령 3명이고 지금 구성으로 보면 333 딱 그런 것 같아요. 보수 3, 중도 3, 진보 3 제가 네, 맞아요. 느낌에 네.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중도가 이제 보수적일 수도 있고 있는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헌법재판소나 그 도전을 헌법에 대한 도전을 봅니다. 그게 정영식이든 뭐 조한창이 누구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양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 부분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헌법재판소나 헌법에 대한 도전들이 많이 보여요.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아주 양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이진숙이 됐던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는 이게 좀 다들 이상해요. 저는 인용되기가 쉽지 않다고 봤거든요. 구성원상. 구성원상 그 보수적인 그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걸 탄핵을 하는 거는 파면해서 이 사람을 직무로서 아직 배제시켜야 되는데 그 정도면 중대하게 봐야 되거든요. 유우성 사건에 안동환이도 복귀했단 말이에요. 네. 안동환보다 과연 이진숙이가 더 나쁘냐고 했을 때는 아주까지는 확신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파면과 관련해서는 웬만하면은 살려주는 그런. 아니 그게 이제 그러면 뭐 지금 예상하는 정영식이 내가 정영식이 대입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인용해 이래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영식이 대입해 보면 윤석열을 어떻게 탄핵을 안 해 할 것 같거든요. 내가 정영식을 대입해 보면 마흔역을 왜 뺐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지금 댓글 때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준수 때문에 다들 멘붕 오셨는데 네. 그 탄핵이 되면 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고 좋게 보이지만 네.
이틀 딱 근무했고 네. 잘못한 거는 맞는데 과연 파면살 정도인자 이거를 봐야 된다. 이게 파면 정도냐, 그냥 뭐 정직 정도 하면 되는데 파면은 과하다 이런 정직 판단을 정도 했을 수도 그렇게 있다.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정도 재판관이면 제가 계속 내가 정현식이다, 내가 정현식이다 하면 대충 맞아요. 그래서 마흔역이라는 재판관을 동료 재판관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진보적이든 뭐 어쨌든 우리 법이든 너것 법이든 저것 법이든 그걸 떠나가지고. 네. 우리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마흔역 언젠간 돌아올 건데. 그러니까. 그쪽은 마흔역인데 어차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딴 거 떠나서 네. 우리 좀 건드리지 아, 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테니까 100%예요. 정치 니들은 싸우든 말든 우리 좀 건드리지 말고 좀 체제적 그래서 예전에 이진숙이 탄핵 소추했을 때 그때 국회 측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갔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한참 전이에요. 계엄 일어나기 전이에요. 재판관들이 엄청 꾸짖습니다. 왜 임명을 그러니까 국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임명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왜 임명을 하는지 저희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왜 정청래가 똑같이 왜 여야 합의가 안 된 거를 왜 여기서 야야 니들이 합의 뭐가 됐든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엄청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헌재는 짜증 나는 거야. 니들 그런 식으로 좀 싸우지 말고 인원은 채워줘. 그래서 이거 하루 이틀 내에 나올 거예요. 네. 결론 하루 이틀 내에 납니다. 나오고 결론 납니다. 최상목도 이거는 거부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며칠 안에 채워질 겁니다. 그 마흔역이 채워지면 9명, 9명 9명. 구성이 되고요. 네. 333입니다. 그렇죠. 그 중도 3명이 조심스럽게 보수 2명에 진보 1명 같아요. 제가 그냥 알기로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뭐 보수기 때문에 눈 딱 감고 윤석열 좋아 이거 없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안창호라고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이 박근혜 할 때 네. 탄핵 인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걸 다 봤는데 판결문을 못 써요. 그리고 평생 남을 거예요. 정형식인데 윤석열이는 우두머리가 아닌 거 부하 같아요. 라고 쓰지는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걱정하지 그건 마세요. 불가능할 대통령인데.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게 다 나오는데 그 증자들을 다 어떻게 못합니다.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이 복귀해가지고 뭐 못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합니까? MBC 어떻게 또 하면 못한다.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 탄핵. 뭘 열자마자 또 탄핵 들어갑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MBC는 뭐 하면 고맙죠. 뭐 또 하면 또 불법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분명히 오늘 주문에 결정문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탄핵까지는 아니다. 파면까지는 아니다. 했는데 또 무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탄핵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사주하는 거야? 지금 모든 걸 이진숙 얘기했는데 이진숙 너무 싫어하나 봐 우리 다들. 예. 아니 근데 저도 싫지만. 그 빵을 너무 과하게 드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거는 좀 형사재판을 걱정하는- 이제 열어야 되는 되겠죠? 거죠. 나중에.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검사 선배들 봐주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리고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본인들이 무리한 기소해서 재판 가서 무죄 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랑 법원이 입장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벗어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인이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데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공수처 무시. 그다음에 법원 무시. 네.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자기가 그래도 이거를 탄핵 심판 받아야 되니까 일어나서 인사 정도는 하는 뭐 이런 정도인 것 근데 내용은 같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내용은 뭐 엉뚱한 법 말만 중국 얘기하고 뭐 무시하는 부정선거 거죠. 얘기하고 네, 이런 무시하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큰 길은 큰 뭐 길은 나 있다. 그런데 거스를 수 다만 없습니다. 과정에서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발생할 여지는 있는 거다.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깔끔하게 그냥 그 고속도로로 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만약에 자꾸 굴곡이 있는 거죠. 12월 3일 날 그 사고를 쳤을 때 내란을 일으켰을 때 그 주에 토요일 날 탄핵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구속됩니다. 구속됐고 설날 전에 기소가 됩니다. 네. 탄핵 심판도 엄청 성숙돼 있을 거예요. 기소되면 그 자료 다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쯤은 거의 끝난 상황이 될 거예요. 설날 네, 맞이할 전에. 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하고 한 달이나 두 달이 미뤄진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답답한 거죠. 맞아요. 예. 근데 뭔데 정확하게 읽어주셨어. 근데 네, 그렇게 민심을. 되기를 바라긴 했지만 네. 이게 정의라는 측면하고 또 이게 진보 진영이나 이런 쪽에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능력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토론해야 돼. 토론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적 절서. 입법부가 말 그대로 네. 토론 작용을 하는 네. 거거든요. 행정 작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쩌면 예정된 노정이 아니었나 또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네. 뭐 마음은 다 아프고 뭐 또 그렇고 그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고 별의별 게 다 일어났지만 가는 길은 그 큰 대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길게 얘기는 못할 것 같지만 시사저널에서 설 특집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대선 양자 대결 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41.8, 김문수 46.4. 네. 지금 하자 선거. 네. 그러니까 하자. 하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그 분석표를 받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RS 조사잖아요. 네. 여기 이념 선양은 이제 자가 진단이에요. 그리고 이념 선양은 그거를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할당은요 지역과 성별 그리고 나이 요것만 할당을 해요. 그래서 네. 찰 때까지 뭐 하나가 먼저 차면은 안 차는 거는 계속 돌려서 그것만 이제 가져오는 건데 이념 성향이 진보 196, 중도 417, 보수 323. 와, 압도적으로 많네. 중도 보수가 많네요. 네, 중도가 417도 좀 과하게 많기도 과하게 한데 진보 196하고 그거는 말이 안 보수 되는. 323 이거는 말이 안 말이 돼요. 안 되는 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작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조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근데 보시면 더 안 되고. 돌렸어야 돼. 진보 진영의 그 표집을 늘렸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기에는 한 300 돈도 정도까지. 있고 돈도 돈이 그렇고 많이 들어가니까. 더 할 수 없죠. 맞아요. 응답률 네, 기간도 따라서.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ARS 조사에서도 조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ARS 조사에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IDD라는 방식이 있고 이건 솔직히 하면 랜덤으로 무작위로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안심번호는 뭐냐면은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건데 이 사람이 이름이나 개인 정보는 가리지만은 이 사람은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전화번호에. 그렇죠. 서울 거주 20대 남성.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한테 만약에 20대 남성이 전화를 했는데 IDD로 안 되더라도 아니 그뭐 안심번호로 해서 안 되더라도 확실하게 서울 거주 20대 남성한테는 계속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통신사로부터 돈 주고 사야 돼.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IDD를 많이 써요. IDD가 돈이 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그럼 돈 안 들고 그냥 무작위로 돌리면 되거든. 그런데 IDD의 특성이 뭐냐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을 거짓말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이를테면은 박지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20대 대구 거주하는 남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그렇죠. 들면은 네. 이게 그리고 사실 보수가 지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조작은 아니다. 예, 조작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조사 안 믿으면은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에 네.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당신의 성향 어떠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같으면 계속 물어봐요. 국가가 뭐 개입하는 게 맞냐, 세금은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물어봐서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보 성향을 갖고 있냐, 중도 성향이냐 보세 파악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앞에 그렇게 많이 물어보면 끊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저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보수인데 나 중도 아이가? 중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건 내가 판단컨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많이 표집이 돼 있단 네. 말이에요. 중도도 많이 표집이 그렇죠.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 진영이나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받거나 아니면 받다가 끊어버리거나 네.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 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딱 두 가지 흐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보수들은 결집하고 있고 맞아요. 가급적이면 답변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대기했다가 예, 대기하다가. 응답한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받고 끝까지 한다. 요 정도는 이제 확실하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짧게 한마디만 하면은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중도층에서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우려, 네. 거부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그거는 여론조사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좀 약화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선거가요. 총선은요 회고적 투표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집권 세력이 잘했네 못했네 평가. 이렇게 했는데 대선은요 회고적 투표보다는 미래를 보고 전망적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치워졌고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 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김문수인데도 졌다라는 게 좀 놀랍긴 하는데 이재명이 충격이긴 한데 어쨌든 김문수한테는 사실 이것만 물어보면 돼 이재명은. 예, 그래서 윤석열
저기 찬성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계엄 찬성하냐 반대하냐도 있고 사면 할 거 안 할 거야. 그렇지. 사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도층의 우려 이런 막 끊임없이 여야가 싸우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약간 어떤 대비책 네. 그리고 설득 이게 지금 민주당한테는 과제로 남은 것 같아요. 하나만 제가 좀 더 네, 보태고 네. 싶은 게 사실은 이렇게 되더라도 선거를 해보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아까 미래 전망 뭐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쪽이 이긴다고 봐야 돼요. 6대 4 아니면 5.5 대 4.5 아니면 5.1 대 4.9.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항상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맞잖아요. 박근혜가 탄핵되고도 문재인 당시 당선될 때 보수 진영을 다 합치면 문재인을 압도해 버렸어요. 그 수치상으로는 당시 유승민, 홍준표 뭐 다 나왔기 네,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있었는데 안철수까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 조기 대선 흐름이 지금 벌써 포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막 윤석열이 너무 좋아서 하기보다는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지지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로 우리 진영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속보 나왔네요. 네. 공수처가 검찰로 윤석열 이첩했다고. 네. 네. 우리가 아침부터 뭐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뭐 했었는데 이제 오늘 뭐 11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더 이상 뭐 결정이 할 된것 수 있는 게 같고요.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그 시간상으로 그렇고 근데 검찰이 한다고 뭐 달라질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색도 못 하죠. 네. 압색 그 법은 형사법 근데 있어요. 김성훈을 풀어준 건 상당히 그래서 김성훈을 풀어준 게 검찰에서 왜 했느냐인데 예. 앞으로 검찰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김성훈 재청구할 겁니다. 영장. 예, 예.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내일 중으로 하게 되면 검찰 어떻게 받을지 음. 최소한 검찰은 법원에 넘기면 돼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못 잡니까? 네. 근데 그걸 본인들이 반려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매끄럽게 해결해야 되고 네. 검찰이 받으면 검찰은 하나는 확실합니다. 죽어가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왔다 짱이다. 왔다 짱이다. 왔다 짱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잡는 건 왔다 짱인데 우리 김준호 평론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내각이나 비서진에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잘 못할 가능. 왜냐하면 검찰도 내각의 일원이에요. 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밑에. 그렇지. 다 실무적. 인정받았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못한 부분 좀 덜한 부분은 특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조 장난 좀 그만 치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론 시장을 형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바쁘다고 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도 응답도 거의 다 해야 될 것 받아본 적이 같고. 없어. 아니 나도 저는 그래. 갑자기 시간 너무 많이 가서 걸려. 아니 오늘은 내가 받아야겠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이게 하도 보수가 표집이 많아서 응답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무슨 실비 보험 관련된 바로 끊었어요. 나는 라디오 진행할 때 진짜 방송 중엔 많이 내 거를 와. 받았어. 라디오 진행할 때도 받았어. 그러면 내가 답을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주말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거라도 답을 해서 뭐 예. 내가 내랑 비슷한 시간 거 해야 되는데 예. 아니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걸 하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민망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론 시장 형성을 위해서 건강한 여론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답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론 조사에 너무 개의할 필요 일비할 그렇습니다. 필요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개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땡큐지. 김문수면 김준희를 내도 예. 이깁니다. 아니 지금 여기 하자 지금 하자. 하자! 지금 해. 김문수가 대권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김준일 우리 민주당 네, 우리란다 이 진보진영 이겨요. 대부분 이겨요. 극도로 비호감이고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네. 하여간 재밌는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자, 역시 해학과 웃음이 넘치는 목요일의 고정 코너 진짜 뉴스킹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가 2월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